네, 저는 특화된 진료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 라움 성형외과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라움 성형외과의 최웅옥 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딱 도착하니까 깨끗하고 또 모던한 인테리어와 정말 좋은 전망까지 정말 아름다운 라움 성형외과인데요. 라움 성형외과에 대한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라움 성형외과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전문화된 진료 시설을 갖추고 전통적인 성형수술과 더불어 최신 성형수술도 선도해가는 성형외과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 개개인의 콤플렉스를 해결해드려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움 성형외과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병원은 눈 성형, 코 성형, 또 각종 재수술, 그다음에 귀 성형, 주름 성형, 그 외에 오타무반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라고 하면 특히나 눈 성형이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움 성형외과에서 제공하시는 수술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의 특징은 약 절반이 쌍꺼풀이 없어서 눈꺼풀이 처져 보이고 눈은 작고 밋밋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답답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질 않고 눈이 무거운 느낌을 주게 되죠. 눈 수술은 자신의 눈의 크기, 안검하수 여부, 피부 두께, 눈의 동공 및 함몰 정도, 지방의 양, 피부의 처짐, 문고주름의 정도 등에 따라서 적당한 수술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눈의 변화될 경과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을 상담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술 방법 중에서 절개법은 이름 그대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을 올려주는 상안검 거근이나 검판을 피부와 연결시켜주고 피부 절개를 통하여 적절한 양의 근육과 피부 또는 지방까지 제거하여 피부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부분 절개법이란 절개를 아주 조금만 하면서 그 절개 부분에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매몰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시술하는 방법은 제로 매몰법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회복 기간이 2, 3일 정도로 빠릅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에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피부가 얇고 처지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눈 성형이 참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눈 수술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시술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쌍꺼풀 라인이 높게 된 경우라든가 낮은 경우, 양쪽 눈의 높이가 다른 경우, 또는 풀리거나 느슨해진 경우, 쌍꺼풀 선 아래쪽이 불룩해 보이는 경우, 위 눈꺼풀이 꺼진 경우,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경우, 또는 심한 흉터가 생긴 눈, 또는 졸려 보이는 눈, 여러 겹이 된 쌍꺼풀, 그다음에 짧은 쌍꺼풀 선, 수술 후 눈뜨기가 힘이 든 경우, 또는 위 눈꺼풀 주름 제거 수술로 남아있는 주름 등등 이 여러 가지의 그 경우들이 많은데 재수술의 경우는 이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잘 해서 환자한테 좋은 결과가 되게끔 많은 경험을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그 성형수술에 대한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자리 잠깐 옮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잠깐 옮겨봤는데요. 지금 눈 재수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참 많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눈 성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 성형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라움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코 성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 성형은 얼굴의 이미지에 따라 보선 모양의 코 또는 시원하게 뻗은 코를 연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코의 모양이 됩니다. 코를 높일 때 주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사용을 하게 되죠.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넣을 때 시술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코뼈를 덮고 있는 그 골막을 완전히 그 분리를 시켜서 그 사이에 정확하게 실리콘이나 고아텍스의 그런 그 보형물을 삽입을 해줘야지만이 움직이지 않고 조명을 받아도 비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술법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아텍스의 경우는 실리콘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코의 윤곽선이 나올 수 있고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단점도 실리콘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반대로 부드러운 재질 때문에 옆선을 일자로 원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높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국소적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코끝 모양은 콧등으로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한 그런 그 모양이 훨씬 자연스러운 코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 성형에 사용되는 고어텍스와 실리콘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한데요. 이 익숙한 시술법 말고도 라움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코 성형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특징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하는 그 시술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서 진피 지방을 이용한 융비술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 성형술에는 그 재료로서 실리콘이나 고아텍스 등의 그 보형물이 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보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발적이 나타난다든가 피부 밖으로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든가 이물질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 등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테콜이나 레스틸렌 같은 그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이 보형물을 대체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 왔지만 필러 역시 합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와 재수술 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가 진피 지방 이식을 통한 코 성형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진피지방의 조직 내 흡수로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도 꺼진 부위에 주사로 지방을 주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복원이 가능하죠. 그 장점으로는 자신의 신체 조직 일부를 수술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적합성이 완벽하고 거부감, 부작용,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또한 재수술 시 주사로 지방을 주입하는 간단한 시술로도 번거롭지 않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단점으로는 진피 지방을 채취하기 위하여 수술 부위가 추가로 절개가 필요하고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고 진피 지방은 보형물과 달리 그 흡수율이 30 내지 40%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진피 지방을 채취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보다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귀가 솔깃하는데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귀성형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성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귀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점칠 정도로 귀를 소중히 여겼으므로 귀의 형태나 크기가 비정상이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겠죠. 귀 성형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선천성 기형과 외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엔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외상에 의한 귀 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 귀의 절반가량은 돌출귀이며 그 외에 잘룩귀, 처진귀, 매몰귀, 접힌귀, 소위증 등이 있으며 수술은 그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과 함께 눈, 코, 귀 성형에 대해서 한번 쭉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시술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오타모반 치료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생소한데 그 오타모반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타모반이란 1939년도에 일본인 의사 오타라는 분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색소 질환입니다. 이는 푸른색 반점이 눈 주위나 광대뼈 부위, 관자놀이, 이마, 콧등에 생겨 사람들에게 큰 컴플렉스를 주는 그런 피부 질환입니다. 오타모반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진피 깊숙이까지 분포하여 푸른색을 띄어 보이는 반점입니다. 어릴 때 나타나는 오타모반은 색이 푸르고 대체로 크며
얼굴의 한쪽에만 나타나지만 성년기 이후에 생기는 양측성 오타모반은 얼굴의 양쪽에 대칭적으로 갈색 반점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미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타모반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눠집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타모반을 가진 환자분이시라면 참 컴플렉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천성 오타모반과 후천성 오타모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천성의 경우는 출생 시에는 대부분 작은 부위에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번지고 색깔도 더 진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며 영유아기에 번지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때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천성 오타모반은 색깔이 갈색에서 진한 회색이나 푸른색으로 보이며 회색이나 푸른색은 진피층의 더 깊은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갈색보다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후천성 오타모반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모반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20대 초반에 생기기 시작하고 색깔은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해지는 특징이 있고 흔히 경험이 없는 의사나 환자들은 기미로 착각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기미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큐어 스위치 레이저 방식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몸에도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얼굴 이외에 생기는 반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타모반과 같은 성질을 갖는 모반으로 이토모반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토모반은 오타모반과 같이 정확한 발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선천성 모반에 속합니다. 주로 손과 팔, 목, 어깨 등의 부위에 많이 나타나며 오타모반과 마찬가지로 진피층에 푸른색의 색소가 존재하는 질환으로 오타모반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몽고 반점과 달리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는 없으며 오타모반과 같은 치료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타모반과 이토모반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80년대까지 오타모반이나 이토모반의 치료는 어려웠습니다. 80년대 말에 최첨단 제3세대 레이저인 Q-스위치 방식의 레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오타모반이나 이토모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보통 4, 6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며 오타모반의 레이저 치료 시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연고마취나 국소마취 등을 사용하나 연고마취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많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선천성의 경우는 수면마취를 동반한 국소마취를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효과적인 레이저의 종류는 큐어스위치, 루비 레이저, ND-야그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들은 서로 파장이 달라서 어느 레이저가 더 효과적인지는 사용하는 의사의 노하우와 경험에 따라 치료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타모반이나 이토모반은 그냥 두면 계속 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모반입니다. 네, 오타모반을 치료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라움 성형외과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눈, 코 재수술과 귀 성형, 주름 성형, 오타모반, 이토모반 치료 등 전문화되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 항상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완치가 안 되고 있는 모반 중 갈색 모반, 밀크 반점 등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